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잘 가는데 우리 증시가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약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피는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기보다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0.5%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3,000포인트 다시 올라서려는 시도를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2,969포인트까지 이제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뭐 아슬아슬하게 1000포인트를 지키기는 했는데 계속 미국 증시가 잘 가는 상황에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 증시가 1% 하락을 했고 홍콩 항생도 1.4% 하락을 했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미국이 잘 가도 중국이 눌리면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구조라는 걸 계속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되게 잘 갔고 2차 전지주도 되게 잘 갔는데 오늘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그 뭐 목표 주가 80만 원짜리도 나오고 뭐 60만 원짜리 나오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그 테슬라에서 이제 저가형 그 차에 배터리를 이제 중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좀 엇갈린 그런 행보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실적 전망이 워낙 좋게 나오니까 어, 그냥 뭐 무섭게 질주를 합니다. 단 3일 만에 한 10만 원 정도를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어떤 무서운 상승세를 또 보여줬고요. 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다 잘 간 건 아니고요. 2차 전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잘 간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종목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냥 에코프로비엠이 잘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2차 전지주들 좀 계속 이제 한 뭐 2, 3일에 한 번씩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심 종목들 담아놓은 종목들 중에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온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단 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잘 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만 아주 독보적으로 잘 갔고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수 종목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외국인들 매수 종목을 찾아봐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이 8종목이 있었고 기관만 매수한 종목이 이제 3종목이 있었는데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9종목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와 DI 동일과 테이펙스 이렇게 3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일단 외국인들 매수 종목 위주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9종목이 올랐고 608종목이 빠졌습니다. 0.4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388종목이 올랐고 980종목이 빠졌습니다. 0.01% 하락. 빠진 종목이 훨씬 많은데 거의 뭐 2.5배 이상 많은데 0.01%밖에 안 빠졌다는 건 역시 시총 상위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기관만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한 이후 중국의 부동산 관련주 중 일부 거래 정지,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중국의 유동성 투입 확대 등으로 낙폭 축소하면서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 하락 전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며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동향 보면 기관 외국인 동반 순 매수세,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쇄하면서 지수를 약보합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세가 굉장히 셌다는 거죠. 어제 미국 반도체주의 급등에 따른 나스닥 강세로 상승 출발한 지수는 야당의 경선 결과를 주시하는 정치 테마주들의 급등락으로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개인 매도세가 상쇄하면서 약보합 마감했다.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때는 뭐 정치 테마주들이 워낙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어, 윤 후보 테마주들이 올랐다가 홍 후보 테마주들이 뭐 올랐다가 반복을 하다가 이제 승패가 결정이 나면서 이제 급등과 급락이 갈리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 실적에 기반한 이건 에코프로비엠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및 게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코스피는 SK하이닉스 0.9%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 SDI,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현대모비스의 6종목만 빨간색 불을 켰고요. 카카오뱅크와 포스코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장중에 50만 원을 넘어섰는데 9.48%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7%대, 펄어비스 6%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LNF 2%대, HLB 2%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2%대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71%, 제약은 0.42%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406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의 셀트리온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없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두산중공업, 셀트리온, 포스코, NC소프트, 삼성 SDI 순으로 많았고요.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펄어비스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거래 비중은 코스피의 셀트리온, 필라홀딩스, 이노션, 롯데케미칼, 넥센타이어의 순으로 거래 비중이 공매도 비중이 높았고요. 코스닥은 PNT, 유비커스홀딩스, 슈피겐코리아, 베디포스트, 다나와의 순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건 이제 키움증권에서 가져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HTS 키움증권에 이제 어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실적 신기록 행진 깔끔한 제목으로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407억 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키움증권 추정치인 338억 원과 시장의 컨센서스 358억 원을 상회했다. 키움이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훨씬 뛰어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경쟁사들하고 차별화된 독보적인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고요.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그 자체 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한 그래서 국내외 양극재 업체 중에서 독보적인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10%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투자 지표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1290억 원, 작년에 548억 원에서 2배 넘는데 내년에 2100억 원대 거의 한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액도 올해 1조 4천억 원대에서 내년에 2조 5천억 원대로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는 중이죠. 에코프로비엠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팔았고요. 사실 10월 22일 이후에 개인은 계속 팔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이 계속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40만 1,900원이었어요. 11월 1일 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그런데 오늘 49만 9,100원이니까 10만 원을 올린 거예요. 굉장한 그 속도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8종목을 소개해드리면 SKC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오늘 96,000주 매수를 하면서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주가는 조금 빠졌습니다. 동원시스템즈도 외국인 13,000주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역시 3일 연속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지속적으로 최근 거의 한 달 정도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만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외국인이 오늘 많이 매수했고요. 이틀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 팔았고 연기금이 이틀 연속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TSI도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 개인은 5일 연속 매도.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바뀌고 있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외국인이 6,8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3일 연속으로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오늘 팔았습니다. 그리고 ITM 반도체도
외국인이 3일 연속 샀고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86,000주 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주가는 좀 반등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뒷받침해주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시간에 보면 에코프로비엠 0.16% 800원이 오른 49만 9,9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50만원 코앞에 두고 어떻게 될지 50에 근데 이제 앞숫자가 이렇게 바뀔 때는요 조금 눌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50을 찍더라도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 중장기적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목표 주가 80만원 제시한 증권사의 분석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NH였나? 뭐 그랬는데요.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SKC도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삼성 SDI는 0.13% 1000원이 빠진 75만 4천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0.24% 200원이 빠진 84,9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TSI는 0.85% 100원이 빠진 11,6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ITM 반도체도 0.42% 200원이 빠진 47,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0.32% 50원이 빠진 15,7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0.33% 500원이 오른 15만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기가 막힙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뭐 선을 그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지금 역대 최고가를 썼고요. 오늘 50만 4,300원이 최고가인데 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격도가 그냥 완전히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 전부 다 40, 한 4만원 정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요.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이동 평균선들이 상승하는 그런 시간을 좀 기다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4만 얼마씩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동 평균선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조금 눌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월요일날 상승 어느 정도 오전에 상승한다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빠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SKC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SKC도 상당히 좋죠. 지금 제가 선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이제 이동평균선하고 좀 비슷해져. 기울기가 아래쪽에는 120일선을 따라서 작년 3월, 그 다음에 작년 3월이 아니죠. 올해 3월, 그리고 올해 8월, 이렇게 또 10월 이렇게 아래쪽 하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121선 따라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상단도 이렇게 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딱 가운데에 있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상단을 터치하지 못하고 꺾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선 그어놓은 것 이제 위에 매물대가 아래쪽에 16만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도 16만원대 에서는 뭐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단은 지금 19만 7천원이 보이시죠? 이 정도까지 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19만 7천원, 뭐 20만원 가까이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좋다고 봐요. 이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꺾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이제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21선과 만난 이후에 빠지진 않고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딱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위쪽에 매물대 부근에서 이제 윗골이 달고 좀 내려왔죠. 그러나 이 지난번 고점 9만 1,000원 정도 되는 자리를 충분히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물대 그려놨는데 아래쪽에서는 8만 2천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위쪽에서는 8만 7천원대에서 일단 저항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도 보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일봉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 하락, 상승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하락. 그래서 지금 121선까지 오늘 뚫고 내려왔고 5만원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매물대 보시면 긴 매물대 쭉 보시면 5만원이죠. 매물대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 아래쪽 매물대, 그러니까 매물대 하단 47,2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지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 속해 있는 매물대의 상단 53,0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보겠습니다. 삼성 SDI 역시 아까 SKC처럼 이렇게 하단을 쭉 따라서 이제 조금씩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어서 보면은 쭉 이어가면 현재 주가에서 하단은 67만 6천 원 정도.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21선 하고 121선이 다 70만 원 위에 72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7만 원까지 빠질 일은 없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놓고 봤을 때는 오늘도 아래 꼬리 굉장히 길게 달고 이제 올라와 있고 그쵸?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그 선을 쭉 연결한 거 보시면 고점 부분이 한 2만 원 정도, 82만 원대 정도입니다. 근데 그 매물대 상단이고요. 그 아래쪽 매물대 연결해 보면은 이제 한 8만 원, 7만 원쯤 되는 자리인데 이 구간까지 일단은 올리지 않을까. 한 77만 원대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ITM 반도체도 보겠습니다. ITM 반도체도 진짜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쭉 올라가면서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위쪽에 있는 이 분홍색 선이 241선인데 241선을 뚫었다가 오늘 출발할 때 장 초반에 좋았는데 이제 좀 흘러내리면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아래 꼬리 잡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41선에 살짝 못 미친 저항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워낙 좋아서 241선도 시간이 좀 걸릴 뿐 뚫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래쪽에 지금 이동평균선들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죠.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긴 매물대 47,2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고 오늘처럼 아래꼬리 달고 지지를 받을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위쪽이 48,300원쯤 되는 자리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또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횡보를 조금 어느 정도 할 거다. 그래야만 이격도를 좁힐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한번 볼까요? 신성 델타테크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이제 횡보하다가 지금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121선의 지지를 딱 받은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가 더 빠져 내려오면 한 15,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예요. 15,100원 그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 보고요. 올라가게 되면 매물대는 16,300원 정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 한 21선 정도, 16,5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SI 제가 요즘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주목을 하냐면요. 이 61선까지 이제 내려왔고 매물대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 선 그어놓은 거 보시면 11,400원인데요. 11,700원에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고 시간외가 살짝 빠졌죠. 50원인가 100원인가 빠졌죠. 그래서 만약에 11,500원 뭐 그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하고 이 60일선과 만나게 되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매수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I에 대해서 좀 저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올라가게 되면 뭐 머리 위에 있는 매물대가 좀 강해 보이죠? 한 12,800원 정도에서 일단 저항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매물대의 상단 14,000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로 삼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TSI 관심 가져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는 코스닥 쪽이 흐름이 좋아서 그렇지 사실 포스코 케미칼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지난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완전히 뭐 급등 이후에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2월 달부터 횡보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뭐 워낙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투자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나오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하지만 그러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이 이렇게 그 나중에 2024년 뭐 이 무렵 23년 4년 정도 되면 상당히 그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종목을. 미래가 워낙 밝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 자리도요.
241선을 탁 터치하면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 완전히 뭐 바닥을 잡고 있는 자리거든요. 오늘 2.4% 정도 오른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물대를 그려드렸는데 14만 6천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지지 받을 거예요. 더 빠져도 14만 6천 원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매물대 상단이 15만 6천 원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올릴 거예요. 이게 60일선 자리 15만 5천 원 정도 하고 만나는데요. 한 15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매물대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14만 원대에서는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241선을 뚫은 적이 최근에 없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자리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저는 TSI와 포스코 케미칼을 상당히 주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되게 잘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에코프로 VM만 잘 갔고요. 다른 종목들은 좀 찔끔찔끔 뭐 가긴 갔죠. 근데 찔끔찔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먼저 간 뒤에 2차 전지 골고루 이제 낙수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테슬라가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가 가고 있죠. 이 테슬라가 가는 것,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에코프로비엠의 뒤를 이을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될 겁니다. 2등주, 3등주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 잡으면 뭐 5에서 한 10% 이상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